의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지금 12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나서 이번 연도 몇 명을 뽑는다는 발표 인원 접수가 발표가 나서 1월 달에 원서를 접수를 하는 의대 편입에 대해서도 좀 간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대 수시 학종 신입학과 의대 편입하고는 매우 연관이 많습니다. 단, 제가 중요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를 한 부분들이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대회나 이런 부분에 나가서 상을 탈 수 있어요. 하지만 국내 수시 입시에서의 어떤 신입 학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상을 타는 부분에 대해서 상을 탔다 이렇게 말을 쓰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심도 있게 그 내용을 입학사관관들한테 평가를 받아볼 수 있지요. 편입 같은 경우는 2학년까지 대학을 다니고 이제 3학년 편입을 일반 편입들을 하는 건데 편입의 경우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대체 소식 부분들도 똑같아요. 근데 상을 타면 상을 탔다.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했다. 학교 내에서만이 한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연구기관, 또 어떤 공모전,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희대학교, 또 시간이 되면 한림대학교, 뭐 당국대학교, 의대, 고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한림대학교부터 좀 같이 보기로 하죠.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림대학교 의대 수시 작년 거 지금 2024학년도 편입하 모집 제출 서류 이렇게 돼 있죠. 2025학년 거는 아마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걸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우리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원래 수능을 보지요. 정시라고 하는 그런 수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국제학교 해이고 또 우리가 카이스트나 이런 대학교 검정고시 학생들 하는 경우는 지금 수능을 보지 않고 가는 수시 전형을 준비를 하고 있고 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입도 전적 대학에 대한 성적을 해놓고 대학에 따라서 의대 편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학하고 화학하고 생물을 시험을 이제 1차 지필고사를 본 다음에 지필고사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서류를 같이 넣는데 신입학 학종에서의 어떤 서류와 그 다음에 뭐 정시가 아닌 수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입학에서의 서류와 면접이 굉장히 중요했듯이 우리가 지필고사 또 이제 GPA라고 하는 2학년까지의 그 내신 성적 플러스 서류 그 다음에 서류 내용 이거 기반으로 한 면접이 MMR 면접이 이 편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신입보다 편입은 굉장히 더 경쟁률이 많고 좀 더 활발한 그런 어떤 본인의 연구 경험이라든가 프로젝트 경험이 이미 얘네들은 지금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오늘 재수를 좀 한다고 해도 이 학생들보다는 더 볼륨이 커질 수밖에 없고 더 연구가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리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의대 편입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필고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꽤 있지만 지필고사 외에도 화학하고 생물하고 수학 이렇게 본 학교들이 있죠. 그 외에도 의대를 정말 가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서류와 면접을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필고사 성적은 거의 만점에 가깝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뭘로서 최종 우리가 의대 편입에서 학생들을 뽑냐? 대학에서는 면접과 서류를 갖고 이 서류가 뭐냐? 한림대학교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 및 평가서 그래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작년 거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올 예정이죠. 문항별 1,500자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띄어쓰기 포함. 입학전형 자수 사용되면 비공개 문서입니다. 관리할 것이고 이거는 이제 신입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신상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경우 서류평가가 점수를 0점 처리한다.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에 대한 어떤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럼 뭐를 보냐? 지필고사에 통과를 했어요.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뭐를 하냐? 근데 이거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입을 미리 플랜을 짜서 이 부분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필고사만 잘 봐서 거의 만점에 나왔게 받았다고 해도 이 부분이 면접과 이 서류 부분이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특히나 지필고사가 편입도 한 번에서 우리가 붙는 학생들보다 2수, 3수 하죠. 편입에서 어느 정도 지필고사 점수가 준비가 된 학생들은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사실상 지필고사와 이걸 같이 한다는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이 부분이 돼 있는 학생이 편입에서 의대 편입에서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나봤자 좌석이 3좌석
두 좌석에서 걸리는 거고 1차 지필고사에서 거의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면접과 이 서류 부분에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뭘 보냐? 내용을 볼게요. 한림대학교. 지원자의 성장 과정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 및 자기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는가? 성장 과정을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 의대 자기소개서와 의대 대체서식에 합격할 수 있는 요점에 맞게, 요건에 맞게 쓸 수 있는 건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지금 지필고사만 준비했다가 이런 걸 딱 지금 받으면 준비하려고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을 갈 때도 우리가 이런 자기소개서와 직무 어떤 그 서류를 받아요. 어떤 경험이 있는가를 보겠죠. 이 우리 학생들은 지금 이제 이미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고 프로페셔널하기 직전에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직무와 연결되어 있는 또 의대에 있는 프로젝트, 의대에 있는 전공적검성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간호학과라든가 이런 어떤 생물학과라든가 유관 분야에서 지금 의대를 편입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대학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이거를 미리 생각해서 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부분들 또 진짜 증빙을 받아야 되는 내 프로젝트의 부분들을 어떻게 학교를 다니면 여러분들은 고등학생들보다 유리해요. 내가 지금 문과를 다니면서 철학과를 다니면서 의대에 간다는 게 아닌 이상에는 생물학과나 간호학과를 다니면 여러분들이 실험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 수 있고요.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실험이 어떤 경량을 떠나서 어떤 그 실험의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그런 부분들을 해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요즘 대학생들의 여건도 만만치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어쨌든 편입을 목적으로 하려면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돼서 자기 갖고 있는 의사로서의 앞으로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입학사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활동 및 결과 이 중요하죠. 1학년, 2학년 놀면 안 돼요. 지필고사만 공부해도 안 되고 GPA만 잘 받아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의대를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로드맵을 짜야 돼요. 특히나 이 의대 편입은 메이저 대학은 거의 나오지도 않고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와봤자 한 명, 두 명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필코 그 한 명의 어떤 두 명의 자석에 들어가냐. 남하고는 다른 의대 전공 역량이 있어야 되죠. 지필교사는 기본이고, GPA는 기본이고, 면접과 그러면 이 어떤 그 서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젝트를. 그래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향했던 활동 및 결과. 뭐를 여러분들이 하면 될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선 맞아 있겠습니다. 1500자. 2-1에서 기술한 행동이 향후 의학적 또는 의사로서 역할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지를 기술하세요. 이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내가 지금 A라고 하는 전공의 전문의가 되고 싶은 게 꿈이다.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전공의 전문의가 어떤 이유에서 내가 되고 싶은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역들도 그렇고 제 편입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 프로젝트나 이 서류나 이 자기소개서를 가리키기 위해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같이 저는 이제 가리켜서 하는데 그것이 아주 뭐 어렵고 쉽고 난이도를 떠나서 본인이 하는 그 과정에서의 의미를 본인이 알고 이유가 뭔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뭐 현역들이 아직 어린 학생들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으면 가리키면서 천천히 시간을 갖고 흥미를 우리가 이제 갖게 교육을 시키면서 이걸 통해서 내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몰입을 하게 만들면 이 학생이 자연스럽게 그 의미와 생성되는 내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 전공 적합성에 대한 목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편입생이란 말이에요. 물론 편입생이라도 해도 뭐 21살, 22살, 뭐 거의 현역이죠. 근데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뭐 한 27, 28 분들도 수능을 보지 않고 편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가르쳐 봤는데 어쨌든 한 20대 중반, 뭐 20대 후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 의사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명확해야 된다고. 지금 현역같이 그렇게 수시처럼 학종처럼 이걸 하면서 개발을 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명확해서 생물학과를 다니던 간호학과를 다니던 또 의대를 다니면서 더 좋은 의대를 지금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학생들이던 이미 그 부분에 젖어 있는 학생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내가 하는 이 어떤 프로젝트 하나가 어떤 이유에서 이걸 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들의 그 원인의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필드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무조건 의대 편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필 시험만 만점 받아야 된다는 건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무슨 전공을 하고
어떻게 기여를 하고 어떻게 내가 면접 준비를 해서 어떤 얘기를 내가 입학사관이나 또 의사가 됐을 때 어떤 기여를 실제로 우리 사회에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부족한 학생들이 편입 학생들 중에서도 꽤 많다는 거죠. 그거는 지필고사에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이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볼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제 강의를 보시고 이 강의를 본 순간부터 정말 의대를 합격하길 원하시는 학생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보면은 중요하다고 대학 입학 후 판단하고 행했던 활동의 결과를 기술하려고 그러잖아요. 결과도 중요해요. 우리 학종 같은 경우는 결과를 그렇게 자기의 대안점을 도출하고 의문점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뭔가 프로젝트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본인의 그 결과가 크게 우리 세상에 기여할 수 없는 혹시나 그런 결과라고 해도 내가 그 과정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만의 궁금증을 갖고 질문을 통해서 나만의 프로젝트의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결론을 만들어서 그 도출된 결론을 생기부와 생기부 대처서를 통해서 면접에서 입학사관들에게 재신문 면접에 녹여서 얘기를 하죠. 혹은 재신문 면접에 녹여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것만 콕 집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현역들한테는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신입할 때는 수시 이런 결과가 대단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아도 본인만의 결과가 의미가 있으면 되지만 우리들은 이미 결과를 편입생들은 어느 정도의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학에서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편입할 거면 차라리 더 쉬운 신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신입이 쉽지가 않은 게 여러분들이 이미 재수생이 되고 나이가 점점 현역에서 멀어질수록 기대치가 여러분들한테 높아지기 때문에 신입학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생계부가 있는 학생들은 생계부를 이미 고등학교에서 다 만들어진 게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입 들어가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입은 또 편입만의 룰이 있고 신입은 신입만의 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국제학교에서는 충분히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정말 의사를 생각한다면 빨리 결정을 내려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가 10학년부터 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여태까지 의사에 대한 생각을 못했다가 이거를 부랴부랴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시점 여러분들은 남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돼요. 지필고사뿐만이 아니라 지필고사만 해서 대학 붙었다는 학생 보지 못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이런 걸 보지 않는 뭐 면접은 다 보죠. 그런 의대도 이제 없지만 요즘의 추세는 이런 걸 다 봐요. 서류하고 면접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형성된 가치관과 자기 정체성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및 자기평가서의 증빙서류 목록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한림대학교는 5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입학 이후 내용에 한해서 고등학교 때 내용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학해서 1학년, 2학년 때 내가 간호학과나 생물학과 다니면서 연결돼서 뭘 했지. 그러니까 편입하는 학생들은 신입학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편입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의대 같은 경우. 의대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대학을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증빙서류는 5개 이내입니다. 한림대학교는. 사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발급 기간에 원본 대접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현역들도 중요하죠. 생계부가 있으면 내면 되지만 생계부가 없는 대체 서식을 내는 경우 지금 똑같이 편입에서도 대체 서식입니다. 똑같아요. 더 그 어떤 강도가 편입이 좀 더 세진다는 느낌이 있지만 그러면 원본 제출은 내가 프로젝트를 했어요. 어디서 내가 지금 연관된 유사기관이라든가 내가 어디서 프로젝트를 했단 말이에요. 공모 어떤 뭐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한 거를 내야 됩니다. 발행기간 써야 되고요. 원본을 내야 됩니다. 원본이 없을 경우는 그 기관에서 원본 대조비라는 걸 갖고 담당자 이름 적고 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하면 되는데 내용이 중요하죠. 뭘 했냐. 그러면 내가 제목을 여기다 적어서 뭐 했는지를 5개를 한림대 같은 경우는 5개, 뭐 경희대는 10개, 뭐 고려대도 10개, 단국대는 7개 이렇게 돼 있는데 프로젝트 하려면 머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해놓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 다니면서 학과를 다니면서 내가 그 수업 시간이 한 개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유사한 학과를 다니면서 내가 기획을 해서 로드맵 짜서 내가 하다못해 단백질 분해라도 가서 했다는 거야. 적으면 되잖아. 근데 그 내용 적는 것이 편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우리가 현역들보다 내용이 좀 더 부가되고 내용이 좀 더 차별성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아주 쉬운 것만 5개 나열해서는 그 상위에 했던 학생이 오면 그 학생한테 내용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 GPA도 잘 돼 있어.
그 다음에 지필고사도 내용이 거의 만점이야. 만점이에요. 그럼 뭘 갖고 뽑겠는가? 이 서류를 갖고 3, 40%, 많게는 50%의 비중이 들어가는데 2차 면접하고 같이 뭐 묶어서. 그 다음 면접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학원에 가면 시사상식 자꾸만 가르쳐줘요. 의대상식, 의학상식. 의학상식은 남의 거예요. 의학상식도 물론 들으면 좋지만 내가 한 이 프로젝트를 한 대학 다닐 때 경험 속에서 그 내 경험과 그 다음에 도출된 제시문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핵심적인 사항을 뽑아서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을 갖고 풍부하게 답변을 근거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 편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안 되죠. 이 부분이 잘 돼 있어야지 편입이 되는 거죠. 자, 입증 인증 자료는 자기평가 증빙서류 목록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각 목록에 대한 인증, 입증 자료는 A4 단면기근 3페이지 내외. 그러니까 지금 이제 5개야. 5개 목록에다. 그다음 3페이지 이내 제출하고 최대 20매가 가능하다. 5개니까 20매도 우리가 최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그 해외고 검정고시, 그 다음에 생기보험 국제학교 학생들 대체소식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20개까지, 20매까지 5개 항목을 낼 수 있으면 연구하는 과정, 연구에서 하는 그 과정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결국 면접하고 연관됩니다. 자기평가서 증빙서류 목록표에 기록된 입증자는 순서대로 증빙서류별 자기평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별로 750자 내외. 요거 이제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제목하고 이거 적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입증 자료별로 750자 내에는 막 길게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이런 부분, 핵심적인 부분들, 내가 어떤 의사가 되고 싶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정체성과 형성된 가치관, 대학 입학 후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활동, 그래서 이 활동을 했고, 이 활동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그거를 간추려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체는 글자는 글 크기 10, 줄간격 160,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자, 자기평가 서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빙서류별 자기평가 서류를 한번 볼게요. 요거 아까 750자. 이거 보면 합격할 수 있는 게 뭘 해야 되는 게 보입니다. 본 자료와 관련된 지원자의 능력 창의성. 의대예요, 지금. 역할,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팀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팀으로 하냐, 나 혼자 하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팀으로 했던, 나 혼자 했던 그 일반적인 연구의 어떤 목적이 무엇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부분 연구를 어떤 방식을 풀어가면서 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게 있어야지 역할이나 기여도 등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말 해야 우리가 발행기관에 제출 그 목록에 발행기관 목록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직인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은 그 발행기관 장에 직인이 지켜야 됩니다. 그게 원본이에요. 특히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에서 기여한 구체적인 연구 활동 및 교신 저자와의 관계. 논문도 물론 중요한데 이 논문도 굉장히 그 유일하게 대학에서 편입할 때 활동의 어떤 그 경중화를 따라서 그래도 활동보다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비중이 낮아진 게 논문이에요. 논문을 갖고 하도 그 좀 이 논문을 갖고 많이 좀 부정적인 방법을 취한 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활동은 프로젝트는 내가 하는 거고 그건 정확하게 내가 한 만큼 발행기관에서 발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논문은 이거는 뭐 내가 뭐 참여를 어느 정도 한지에 대한 뭐도 뭐 제1저자, 제2저자 있지만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막 논문을 엄청 많이 썼다는 사실 그 일이 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대학생들이 1, 2학년 때 논문을 쓴다. 보통 학생들은 4학년 때 졸업 논문 쓰는 게 뭐 웬만한 대학에서는 근데 이제 좋은 조금 더 연구를 많이 시키는 연구 중심의 대학에서는 뭐 3학년 때 그렇지는 않지만 논문을 막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의대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주체 의식도 없이 그냥 논문만 많이 썼다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의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카이스트 갈 때도 마찬가지고 지스트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논문을 받는 건 아니라 발명하고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에서의 어떤 수상 실적을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대학 갈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했다는 그 의미 없이 상만 많이 이런저런 자잘한 상들을 많이 타요. 그것만 들이민다고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상은 많이 탔는데 대학을 못 붙었다. 혹시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내가 이거를 왜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본인 스스로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란 얘기예요.
우리 지금 신입에서는 논문 못 내지만 편입에서 논문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천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편입할 생각이 있으면 내가 1학년, 2학년 때 확실히 학교 생활도 하고 그 안에서도 교수님들, 담당 교수님들 계시죠. 또 의학적인 부분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추천서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추천사에 보면 추천자께서 지원자를 알게 된 계기 중요하고요. 뭐 내 수업 시간에 들었던 학생이라든가 내 오래전부터 어떤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든가 지원자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또 추천서 들어가죠. 모든 대학에서 중요하게 특히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이런 의사라는 직업에서도 인품은 굉장히 중요하죠. 추천자께서 경험하신 지원자의 창의적 특성. 그래서 한림대인데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 의사를 뽑는데 창의성을 본다? 인제는 봐요. 얼마나 내가 창의성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지가 여러분들이 보시겠죠. 자,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절대로 한두 달 만에 못합니다. 한 개 있어야 되고 그 한 거는 하나의 프로젝트나 길게는 3개월, 5개월, 6개월짜리, 1년짜리도 있어요. 뭐 짧게는 한 달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대학을 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공유를 중단하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학교는 어떻게 우리 학생들 저기를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너무 뭔가를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창에다 뭔가를 많이 좀 자료들을 열어놓고 하다 보니 그게 자료가 안 잡히고 이런 경우들도 좀 있어요. 자, 학업계획서 볼게요. 경희대학 2024 장학금입니다. 학업계획서 써요. 편입은 학업계획서 씁니다. 학업계획서 없으면 자기소개서 씁니다. 근데 이 자기소개서가 정말로 내 자신을 포함하는 거냐, 내 자신을 잘 정체성과 한림대처럼 내 자신에 대한 연구 경향과 어떤 의사가 되겠고, 그 의사로서의 앞으로 비전이 뭔지 되면, 합격하면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기소개서 내용마저도 그것이 학업계획에 대한 부분들하고 많이 겹친다는 거예요, 편입은.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를 간 학생들을 알 겁니다. 편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내용이 조금 더 심화가 되겠죠. 자, 지원자는 학업계획서에 사실에 입각해서 정직하게 직접 작성해야 됩니다. 한의대, 그다음에 뭐 치의대, 약학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학업계획서에 관련한 내용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돼요.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면접할 때 이미 다 여러분들 그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한 내용들이 다 이미 판단이 됩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가리키고 잘 준비를 시킨 학생들일수록 마지막 부분에서 뭘 중요시 여기냐. 이미 다 그 씨앗은 뿌려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본인이 갖고 놀아야 돼요. 내가 한 거를 내가 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속에서의 나만의 의미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한 노력한 만큼 그건 내 거고 내 거에 대해서 한 부분을 여기 연결시켜서 재시문 면접이나 면접에 녹여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본인이 학업계획서 성명, 그다음에 출신 대학, 부모 친인척 성명, 직장명 등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연 얘기고요. 자, 볼게요. 경희대학교입니다. 작년과 학업계획서 의대. 학과에 지원한 동기 및 졸업 후의 진로와 계획을 쓰시오. 띄어쓰기 포함 청자. 보통 받아서 읽어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와, 어쩜 그렇게 어디 다 비슷한 데 가서 다 이렇게 첨삭을 받는지, 뭐 첨삭을 안 받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나 비슷해서 정말로 이렇게 막 눈이 안 갑니다. 내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의 색깔이 뭐가 다른지를 내가 알고 전략적으로 내 거를 입학사관이나 교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이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이 좀 안 돼 있습니다. 내 색깔이 뭔지를 잘 모르니 아까 한인대 같은 경우에 정체성도 물어보고 의사로서의 앞으로의 포부나 어떤 연구를 할 거 해왔냐를 물어보는 건데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거 문제는 일반고나 또 우리가 강남에 있는 8학군이라고 하는 사실 강남은 학종을 위한 학교가 아니고 강남은 여전히 정시예요. 강남에서 컨설팅을 한다? 사실은 그거는 정시 컨설팅이에요. 수시 컨설팅은 강남에서 정말 수시하고 정시하고 번갈아 가서 이렇게 그냥 다 같이 하는 분이면 몰라도 수시만 전문적으로 더 같이 한다? 강남을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강남은 다 정시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렸냐? 강남 8학군이라고 해서
생기부를 들여다보면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특별한 게 없는 학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다는 것은 막 이렇게 분에 넘치고 이상한 걸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관점이 잡혀 있으면, 그러니까 시사상식을 면접 때문에 2달, 3달 듣는다. 이건 그게 무슨 얘기냐? 내 관점이 잡혀 있지 않다는 거고, 관점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한 게 없다는 얘기. 사실은 역으로 보면. 그래서 남이 한 거를 그때부터 일반적인 걸 자꾸 나한테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 있죠? 그런 학생들을 저는 많이 만나서 가르쳤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만 저는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니까. 이 아이들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왜 의사가 될지에 대한 정확한 그 아이들만의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은 그 정의가 돼 있으니 어떤 문제가 오건 혹은 반대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프로젝트를 하죠. 그러면 다 똑같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것을라도 이 아이는 자기 생각이 그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색깔이 있으니까 프로젝트를 똑같은 걸 해도 특이하고 엄청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그 프로젝트에서 이 아이만의 특이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 명 속에 포함돼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내가 정말로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우선은 도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만들어지면 프로젝트는 가리키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책도 읽으면서 내 생각을 키워가면 되는 거니까. 뭐 대학의 학자들은 안 그럽니까? 다 다른 사람과 취합해서 그중에 내 관점 하나 넣으면 내 논문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정말 새로운 걸 100% 내가 해내는 건 없어요. 학자라는 것은 선배가 하는 그 어떤 연구에 또 내 의견 하나 없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어떤 그런 그 사실 확인도 많이 돼야 되고 그렇지만 그 과정이 결국은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졸업 후 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없이 의대를 지원했다? 사실 그건 너무 생소해 보여요. 이런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생활 중 학업성과 연구 활동에 대해 사립대학 똑같죠? 경희대도 똑같아요. 연구 뭐 했냐? 띄어쓰기 100자. 대학생활 중 학업의 활동에 대해서 뭐 그렇죠. 의사 보면 이제 상황면접, 인성면접 쭉쭉쭉 보이죠. 내 어떤 인성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굉장히 도출하지 못할 어떤 공고로운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여러 측면에서의 상황 속에서 다 만족시키면서 다 만족시키지 못하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더 잘 보여줄 수 있겠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타 특이사항, 우리가 지금 보면 경우에는 기타 특이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가 정말로 나만의 어떤 뭐 인품도 물론 좋지만 어떤 연구를 뭐 실패한 경험이 있더라도 그걸 내가 열심히 어떤 이유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이고 실패한 원인을 내가 분석을 주목주목해서 내가 대학 들어가면 편입하면 거기서 이런 것들을 더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도 특이사항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자,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또 이거를 중단을 하고 자, 경희대학교 증빙서류 목록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요. 자, 증빙서류 목록표 1단계 합격자, 의대 한의학과, 자연인문, 치의학, 약학과에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10개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뭐 생기부가 있는 학생들은 이걸 대체소식이라는 걸 처음 해보겠지만 해외고나 우리가 뭐 검정고시나 국제학교 생기부를 만들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침묵할 거예요. 자, 증빙서류는 학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진위 여부에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입니다. 내가 했다는 거를 쓰면 그게 했다고만 쓰면 안 되고 좀 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자질과 역량을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활동이나 경력에 한해 제출하되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야 되는데 경쟁인데 10가지나 받는다는데 경희대에서 편입해서 더구나 많아봤자 2명 뽑는데 내가 이걸 안 낸다? 이미 2차에서 이게 3, 40% 많게는 50% 들어가는 대학도 있는데 경대는 한 40% 들어갑니다. 면접까지 해서. 야, 이것만 40% 면접이 20, 30% 돼요. 그럼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현역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 이런 거 못 내게 하는데 이 편입은 봉사활동 확인서라든가 공인어업 선정 낼 수 있고요.
국가공인 현장 능력 같은 것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더 많은 걸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한 4, 5년 전만 해도 이런 것도 다 냈는데 이제 못 내게 해서 학교 수업 내용을 갖고 이제 성적표를 갖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호기심과 탐구력과 내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 명확한 뚜렷한 여러분들의 어떤 비전이 있고 목적의식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일반고를 다니던 자사고를 다니던 국제학교를 다니던 국외고를 다니던 국제고를 다니던 내가 지금 의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업이 정확하게 딱 이렇게 있는 학교는 별로 없어요. 영재고 아닌 이상은. 뭐 카이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영재고의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근데 뭐 영재고에서만 카이스트를 갑니다. 우리 연계 쪽에서 카이스트 가기가 뭐 거의 다 가긴 하지만 힘든 부분도 있긴 있어요. 카이스트는 영재고에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고에서도 가고 국제학교에서도 가고 해외고에서도 갑니다. 그러면 그 간 학생들이 뭘 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내가 그냥 학교에서는 뭐 이런 수업밖에 없는데 이런 카이스트나 디스트 같은 대학에서는 인문학 굉장히 이 융합공학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목표가 있으면 내가 인문학 시간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그 꿈을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수업에 대한 부분을 더 하면서 그것이 앞으로 내가 어떤 융합공학을 하는 어떤 분야가 다 있을 거죠. 발명을 하거나 소프트웨어를 하거나 그 분야의 이 부분이 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의미를 알면 그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편입은 뭐 국민어학 성적이나 한자 능력 시험도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역은 이걸 못 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맞는 그 학종의 수시 일반 우리가 신입 안에서 수능을 안 보는 의대를 가는 혹은 뭐 서울대를 가는 경영학과를 가는 카이스트를 가는 그 안에서 내가 뭐를 해야 할 수 있고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하나씩 그것을 해결해 나가서 그걸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책에 넣어서 면접까지 준비가 돼서 그거를 입학사관과 선생님들한테 도움 그 증빙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빙서는 목록표는 최대 10가지 이내로 작성할 수 있어요. 발행기간 중요합니다. 절대로 방구석에 앉아서 혼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A라는 대학에 다녀서 수업 시간을 했다. 발행기간은 A라는 대학교. 뭐 내가 B라는 대학에 했다. B라는 대학교. 근데 B라는 대학에 다니면서 우리 대학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내가 외부어랑 같이 하는 프로젝트 했다. 그럼 발행기간.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교육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매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 대조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증명서류의 목록표와 순서대로 우측하단에 쪽변호를 기재해 주세요. 이게 경희대학교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길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빨리 내가 정말 하고자 하면 요즘에 뭐가 필요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빨리 인식을 하시고 그 부분을 이거 지금 의대 가는데 올해 지금 2달 남겨놓고 이거 한다면 늦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내후년 대학 갈 때 지금 대학 신입생들 혹은 2학년들 최소한 1년 정도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빠듯하지만 최소한 1년 정도는 지필고사 준비하면서 이것도 해야죠. 그래야 의대를 갈 수 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국대학교하고 나머지 대학들 몇 개 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려면 정말 남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여러 것을 여러분들이 성취할 수가 있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편입 의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대 편입 MMI 면접 그러니까 수시 일반 서울대 MMI 면접도 있어요. 우리 현역들이나 재수생들이 보는데 편입 MMI 면접도 시간을 갖고 좀 강의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시고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